자, 안녕하세요. 경선식입니다. 자, 2025 지방직 9급 영어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가직 끝난 다음에 지방직이 한 3달 정도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남은 2개월 정도 내에 20에서 30점 이상 내가 충분히 올릴 자신 있으니까는 같이 해나가자 해서 3명을 갖다 뽑았거든요. 자, 그 3명이 안덕훈, 최푸름, 박시유 학생인데 이 2달간의 학습 동안에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낸 문제가 아니고 시중에서 팔리는 3위 안에 드는 모의고사 문제집 2권을 구입해가지고 15회에 걸친 모의고사를 다 풀렸거든요. 그 평균 점수가 82점, 89점, 80점이 나왔습니다. 안덕근 학생은 국가직이 45점 받을 정도로 노베이스 상태였거든요. 근데 평균 82점까지 해서 37점을 향상해 놨고요. 이 학생은 60점 받던 학생인데 평균 15회 모의평가 평균 89점을 만들어 놨어요. 이 학생도 10점을 올린 80점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방직에서 6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45점에서 60점까지 15점을 향상했고요. 최푸름 학생은 60점에서 안타깝게도 또 75점 받아가지고 15점을 향상했고요. 박시유 학생은 70점에서 80점까지 올려놨는데 70점 동일한 결과를 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점수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 학생들이 90점 막 95점까지 막 이렇게 다 3명 다 그렇게 맞기 때문에 야 3명 평균 한 35점 이상은 나오겠다. 평균 35점 이상 향상이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다가 참 실망을 좀 했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안덕근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을 막 다른 과목을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막 풀다 보니까 16번부터 다 찍었는데 다 틀렸고요. 예, 앞에 부분도 시간 없어 막 빨리 풀다가 실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실력은 요건데 결과가 이 정도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과한 게 있었어요. 영어를 세 학생 다 모두 마지막에 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바꿔줬어야 되는데 왜냐면 영어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집중력을 요하는 게 영어 과목입니다. 근데 그걸 마지막에 풀다 보면은 기운도 딸리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본 실력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적어도 마지막에서 2번째 정도 국어 앞에 영어를 갖다 먼저 풀고 한글인 국어는 그래도 빨리빨리 풀려고 한다면은 마음 먹으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해석하고 생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많이 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간과한 것을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영어를 먼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줄 걸 하고서 자 아무튼 간에 다른 학생들은 지방직 시험이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 시험이 떨어졌지만 저는 15점 그리고 동일 높은 점수를 갖다가 올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에서 30점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죄송하다는 거. 그런데 이 과정 전체를 더 자세하게 유튜브로 찍어가지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2달 만에 이렇게 15점까지 올릴 수가 있어?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2달 만에 이게 말이 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는 영어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 영상을 갖다 나중에 나오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해설 강의 순서는요. 어휘 적중률 비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9급 어휘 공부 범위와 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10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비법 공무원 영어 10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비법이란 강의가 있잖아요. 책도 있고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국가직에서 32분을 갖다 영어에 할애할 시 12분 35초를 갖다가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거의 한 40%의 시간을 갖다 단축시켜준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오히려 더 풀렸잖아요. 자, 그 해설 강의 보시면 알 거예요. 이번 지방직 시험도요, 10분 이상 단축을 했고요. 더 정확하게 풀렸다는 걸 이따가 다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법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5 지방직 영어 시험의 특징을 말하라 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어휘 싸움과 시간 싸움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휘가
결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게 점수 차이를 또 갈랐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싸움이었다. 제가 10분 단축 강의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거의 40% 가까이 단축을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필수입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요번에 시험 본 학생들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간 단축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쉽게 바로 풀리는 문제는 주지 않으려고 했다. 국가직 시험보다 어려웠던 이유가 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부분은 사실 쉽잖아요. 근데 그 쉬운 문제들조차에서도 좀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 또는 함정을 파놓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좀 많이 처음에 풀다가 당황해가지고 뒤에 문제까지 망친 학생들 좀 있겠다 싶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은 실수하기 쉽게 냈다. 함정을 좀 많이 파놨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조금 국가직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경선식 수능 영단어 적중률과 그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직 국어 표제어 적중률을 갖다가 따져를 봤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 단어를 제외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단어만 따졌을 때 179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적중률을 보면은 경선식은 91%, 자, 공무원 2위 하는 책들은 69%, 74%를 각각 보였어요. 그래서 이 179단어 중에서 경선식은 16단어 비적중했고요. 다른 책들은 56단어, 46단어나 비적중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표제어 말고 표제어에다가 반의어, 유의어까지 다 포함시켰을 때의 적중률을 따져봤어요. 자, 경선식은요, 수능 영단어에다가 국가직 시험에서 어휘가 갑자기 예시 문제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 보충해야 될 단어를 갖다가 제가 올려놨거든요. 자, 그게 한 360단어 정도를 더 추가를 했어요. 360인가 330인가. 그래서 총 3,316단어가 됩니다. 수능까지 합치면은.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른 책들도 반의어 유효까지 합치면은 단어 수가 이렇게 돼요. 자, 단어 수가 이렇게 더 많음에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중률 차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단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20년에 걸쳐가지고 수능, 공무원, 그리고 편입, 그 다음에 토플, 토익, 각각의 그 어휘 문제들 또는 독해에 나오는 그러한 다양한 단어를 갖다가 취합하면서 그동안 많은 개정을 하면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어떤 단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하고 이걸 갖다가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단어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출제기조 예시 문제부터 딱 보면은 경선식 수능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이 이러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95%, 96%, 90%, 91%. 그리고 요거는 비적중된 어휘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 2위 하는 다른 책들과 비교조차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경선식의 공무원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7월 출시. 뭐냐 하면은 이제 수능 단어를 해라. 그 다음에 보충어휘 또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 했었는데 책을 갖다 그냥 제가 요번에 7월에 출시를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경선식 수능 영단어가 그만큼 높은 적중률을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어휘 한 360단어를 갖다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95%의 적중률을 요 보충어휘까지 해서 95%를 보였지만 여기에서 나머지 한 2, 3%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알파를 추가를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서 한 100단어 정도 추가가 더 될 예정이에요. 100단어에서 한 120단어 정도.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단어는 이것만 하면은 100점 맞는 데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게끔 출판이 되니까는 이것만 믿고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비적중된 어휘가 어떤 단어가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자, 9단어가 비적중을 했고 고난도 보충어휘 330단어 중에서 7단어나 적중을 했다고 했죠. 자, 360단어
요거 보충하세요 했는데 거기에서 그 고난도 단어 중에서 이 정도 적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만큼 단어 선별하는 능력이 제가 탁월하다는 게 요번에 이게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적중된 어휘들 중에서 제가 이 단어는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 bitter, 그 다음에 요 스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흔한 단어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책엔 모르는 학생들을,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넣었어야 될 그러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자, 다른 단어들은 사실은 고난도 단어 중에서 넣을까 말까 좀 망설여지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직 시험을 딱 보고서 국가직만큼이나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포함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휘 문제 풀이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어휘 문제는요, 총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국가직에서는 요 보기문항 포함해가지고 다 중학 수능 수준의 단어들만 출제가 됐었는데 지방직에서는 수능을 초과하는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냐면 proliferate. 자, 요번에 공무원 추가 보충 어휘에 포함된 그러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humility. 요것은 제가 비적중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pivotal. 요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어휘로서 제공한 그 단어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100% 완벽하게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자, 몇몇 식물 질병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어렵다라고 했죠.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이 급속하게 퍼질 수 있고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 많은 식물들에게 광대한 그런 지역에서, 광대한 지역에서 빨리빨리 막 퍼지기 때문에 그 식물 질병들은 뭐 하기 어렵다? nourish, 영양분을 주기 어렵다? 그 다음에 확장시키기 어렵다? 그 다음에 탐지하기 어렵다? 아니죠. 근절하기 어렵죠. 너무 많이 퍼지고 광활한 지역에 다 퍼지니까는. 그죠? 그래서 이 단어들 모르고 이 단어 하나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죠. 사실은. 자, 2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 무엇은 매우 가치가 인정받는다.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책임 또는 헌신을, 자, 어느 쪽으로의 헌신이냐 하면은 마감 시간을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갖다가 존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다 보여주기 때문에 뭐가 가치가 매우 높게 인정되는 거예요? 매우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 엄수라는 punctuality죠. 시간 엄수. 그죠? 그래서 다른 단어 모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건 시간 엄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critical 하면은 비판적인 또는 중요한 이런 중학교 수준의 단어이잖아요. 경선식 중앙영단에 있는 단어인데 답은 pivotal, 중추적인, 중심이 되는 이게 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코 이제 어휘 문제도 중학 그리고 수능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보충어휘와 추가어휘 그 내에서 알아야 될 꼭 필요한 핵심 단어들은 고난도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공무원 시험 앞으로의 어휘 범위와 대비책은요. 예시 문제는 수능 수준이면 충분했지만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는 수능을 초과하는 어휘가 9% 내외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요? 제 책으로 하면 됩니다. 이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10배도 오래 정말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적중률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책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광고한다고 또 절 믿게 보지 마세요. 예, 요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공무원 10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 비법을 통해 가지고
지방직 시험에서도 10분 이상 단축이 됐고 더 정확히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참고로 국가직 영어에서는요, 39%는 읽지 않고도 더 정확하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32분 정도 할애를 했을 경우는 12분 35초를 갖다 단축할 수 있었고, 40분 이상 할애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는 막 13분, 14분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하는지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면요. 이번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내용 일치 문제는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통 털어서 봤을 때 3번, 4번이 답일 확률이 89%였었어요. 최근 한 5년간에 걸쳐가지고 문제를 다 조사를 했는데 그만큼 출제자는 마지막에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려고 하냐 하면은 보기 4번 먼저 읽고 마지막 부분 읽고 보기 3번 읽고 그 다음 거 읽고 답이 보일 때까지만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럼 보기 4번부터 보세요. 그것은 제공한다. 방문객들에게 문화적 이벤트들을 제공한대요.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있는지 마지막 문장부터 확인해 가야지 되겠죠? 자, 문화 이벤트. 여기 있네요. 문화 이벤트.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봐야지 되겠네요. 자, 규칙적인 또는 정규적인 문화 이벤트가 열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뭘 제공하냐면, 자, provide A with B죠. B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이 통찰력이냐 하면은 자,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란 얘기잖아요. 자, 그것은 방문객들에게 문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regular cultural events가 제공이 된다. 누구한테? 비지터들한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일치하는 것이니까는 4번이 일치하네? 그럼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요? 없어요? 답이 4번이 확실한데 왜 읽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문에 있어서 거의 뭐 한 10% 정도밖에 읽지 않고도 답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푼 학생들은 벌써 한 문제당 뭐 2분에서 2분 30초라고 했을 때 거의 뭐 한 2분 이상을 갖다가 다른 학생보다 더 얻는 건데 이 방법을 안 쓰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휘하고 보통 문법 같은 경우는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 4번 회화부터 시간 단축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풀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는 다 못 드려요. 제가 알려준 그 방식대로 그냥 일단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10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 비법 샘플 강의를 보시면 자세하게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빈칸을 포함한 그 회화 문제에서는요. 빈칸을 포함한 앞뒤 문장을 먼저 읽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은 거꾸로 읽어 나가면서 해결을 해라. 거꾸로 끝까지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하면 그러면은 나머지 문장 밑에까지 또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요 세 문장 또는 네 문장으로서 기출문제들은 다 풀렸어, 100%. 네 문장 내에서 다 풀렸습니다. 알겠죠? 요번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러면 앞문장부터 보라 그랬죠? 빈칸 포함한. 자, SUV는 더 실용적이야 라고 했더니 SUV는 더 비싸. 세단보다는 더 비싸. 여기 벗이 생략됐겠죠. 근데 SUV는 실용적이야. 근데 비싸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내 친구 중에 하나는 used car dealer. 중고차 딜러야. 중고차를 권하는 거 보니까 비싸다고 했으니까는 뭐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은 뭐 싼 거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싼 거 없을까? 그죠? 한번 보세요. I'm on a tight budget. 나는 예산이 아주 타이트해.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다는 건 뭐예요? 더 쓸 만한 돈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예산이 타이트한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중고차 딜러가 있는데 그가 좋은 거래 제안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나는 get in shape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몸매를 유지하다 뭐 거죠. 그래서 제 경선식 영수거에서 be in good shape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stay in shape 요 수거도 있었고요. 뭐예요? 이 몸매를 갖다가 모양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니까는
건강을 유지하다, 몸매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매를 만들 필요가 있어 이런 뜻이고요. 자, 나는 아니네요. 자, it should clear up soon. 곧 개일 거야 라는 얘기고요. 나는 너를 나중에 데리러 갈 수 있어. 그래서 답은 뭐예요? 1번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요 세 개만 읽고도 바로 답이 보이죠? 자, 다음에 5번도 빈칸을 포함한 문장, 앞문장부터 읽으라고 했죠. 자, 그것을 75로 만들자. 75로 하자. 자, 만약에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참석자를 갖는 경우를 대비해서 뭐보다 기대되어진 것보다 지난번과 같이.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는 75명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야 하고서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자, 절대적으로 그렇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질 것이다. 사람들을 가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청하는 사람들이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뭐 후에? 프레젠테이션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물론.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자료 준비해야 되겠지? 이 정도겠죠? 자, 우리는 주관식으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났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얼마나 빨리 우리가 그 자료들을 갖다가 배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물론이지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얼마나 일찍에 대한 대답은 바로 뭐예요? 지금 해야 돼. 프레젠테이션 1시간 전에는 해야 돼.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자, 2번. 우리가 또한 디지털 버전, 뭐에 대한 공유를 위한 디지털 버전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공유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버전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냐. 물론 갖고 있어야 되겠죠. 프레젠테이션 후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는 뭐예요? 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이 칼라로 인쇄될 건가요? 아니면은 흑백으로 인쇄될 것인가요?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울리지가 않고요. 자, 어떠한 특정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어떤 자료? 우리가 포함하는 걸 피해야 할, 즉 포함해서는 안 될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뭐는 포함하면 안 돼요.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울리지가 않죠. 답은 2번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요 세 개의 문장들만 보면은 답이 금방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 일치. 일단 제목을 구하는 것, 제목 주제 요지는요. 앞에서 한 문장 읽고 마지막에서부터 거꾸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나 이것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내용 일치는 아까 예시에서 보여줬듯이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가라고 했습니다. 보통 3, 4번의 정답이 확률이 지금까지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에서 89%, 무려 90%에 육박했기 때문에 마지막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읽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자, 우리는 통지받아 왔습니다. 신용사기에 관해서 통지받아 왔는데 어떤 신용사기예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뭘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어떤 문자 메시지냐면 뭘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연체된 주차 티켓, 파킹 티켓이라고 하면은 주차 위반 딱지를 뜻하는 거예요. 주차 위반 딱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신용사기에 관해서 통지받아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기가 있으니까 조심하란 그러한 통지구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 티켓인데 어떤 딱지냐 하면은 자, 보내진 무엇에 의해서 우편으로 발송된 티켓이다. 자, 누구 쪽으로?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그러한 티켓.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제목을 갖다가 보니까, 시에서 승인되는 그러한 notification methods, 즉, 통지 방법, 뭘 위한? 주차 위반 딱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통지하는가? 즉, 우편으로 보내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그 차량에 제공되어지는 주차 딱지. 자, 이런 식으로
통지를 갖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는 주의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우편으로 발송하니까. 그럼 제목은 뭐겠어요? 보죠. 제목은 1번 City Parking Ticket Payment Methods. 자, 시의 주차 딱지 그 지불금 방법, 지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파킹 티켓을 갖다가 얻는 걸 피하는가. 주차 딱지를 갖다가 받는 것을 갖다 피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라, 돈을 절약하라. 그리고 도움이 되는 파킹 팁스. 자, 도움이 되는 주차하는 요령들. 자, 그리고 경고. 가짜의 주차 위반 딱지 지불 문자 메시지. 바로 4번이잖아요.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목은 금방 구했고요. 내용 일치는 어떻게 하라고요? 4번부터 읽고 밑에서부터 확인해 가라고 했습니다. 고지서는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라고 했으니까는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우편으로 발송된다. 그죠? 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일치하는 거 찾는 거에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은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이 빨리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글이 목적과 어휘. 자, 글이 목적은 마지막 문장 부분에 대부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 다 알 필요 없이 그거에 해당하는 문장,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앞뒤 문장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글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바로 뭡니까? 자, 여기 있네요. 자, NHC 재단은 헌신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쪽으로? 돕는 쪽으로. NHC를 갖다가 돕는 쪽으로. 자, 뭐 함으로써? 파트너를 맺음으로써 다양한 행위자들과 뭘 포함하는 사업체, 그 다음에 자선가, 그리고 일반 대중들. 이걸 포함해가지고 NHC를 갖다가 돕는다. NHC 재단은. 그리고 앞문장 한번 보죠. 그 두 번째 문장 끝에서. NHC는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을 갖다 증진시키고, 그리고 the vulnerable. 자,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 나타내는 건 알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취약계층,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NHC 파운데이션은 그러한 NHC를 갖다가 돕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돕는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글이 목적은 바로 뭘까요? NHC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소개하기 위해서 요 정도. 또는 NHC 파운데이션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글이 목적 한번 보죠.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를 독려하려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하려고 NHC를 지원하는 기관, 즉 NHC 파운데이션을 소개하려고. 답은 3번 나왔네요. 그죠? 4번, NHC의 파트너를 선정하려고. 4번 3번입니다. 선생님, 마지막 문장이 아니고 중간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문장 부분에서 확실한 글이 목적이 보이면은 그게 정답 100%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들이 있어요. 기출 문제들 또는 수능에도 글이 목적이 있거든요. 100% 마지막 세네 문장에서 답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20년이 넘는 수능 역사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좀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다 적용이 됩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 보죠.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것들은 읽어볼 필요가 없죠. 인사말이니까는. 자, 나는 기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라도 만약에 필요로 되어진다면 어떤 정보라도 제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자, 어떠한 것. 당신이 공유할 수 있는 당신의 결정, 일정 또는 어떠한 다음 단계 이런 것에 관해서 당신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뭐뭐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뭐 해달란 얘기잖아요. 즉 공유해달란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결정, 일정과 다음 단계는 뭘 하면 되는지를 알려달란 얘기잖아요.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공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폼, 그 지원서를 갖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인터뷰 약속을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청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뭐에 관한 결정 과정에 관한
업데이트에 관해서 요청하려고 바로 3번이잖아요. 그죠? 예. 다음 단계 또는 결정 일정에 관해서 당신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또 알려달라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결정 프로세스. 요거에 대해서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업데이트에 관해서 요청하려고 3번이잖아요. 4번. 자, 요청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무엇에 관해서? 회사의 사업에 관해서.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확실하게 뭐뭐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갖다가 뭘 요청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이게 바로 글의 목적이잖아요. 뭐뭐 해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글의 목적이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마지막에 요 문장에서까지 또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사실 답을 갖다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자, 11번은 처음에 제가 예시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일치인데 보기 4번 읽고 마지막 문장부터 비교해 가면서 답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일치하는 것에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일치했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만큼은 읽지 않고서 풀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2번은 또 내용 일치인데 뭐 표로 이렇게 나오는 또는 메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함정에 걸릴 만한 그러한 요소는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보기 4번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가야 합니다. 자, 방문객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 다를 갖다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국내 또는 국제 수집품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여기에서 국내 또는 외국 항공사 컬렉터블스 수집품들을 갖다가 발견하고 살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국내, 국제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희귀한 항공사와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 수집품들은 전시될 것입니다. 쇼에서. 자,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쭉 거꾸로 지금 쭉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읽다 보면 여기가 있습니다. 자, 90개가 넘는 테이블에 hard to find, 발견하기 어려운 항공, 교통수단, 수집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발견하기 어려운 걸 갖다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rare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일치하죠, 이것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door prizes. 자, 이 뜻이 뭔지 몰라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위에서 door prizes가 어디 있어? 요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door prize라고 하면은 문을 들어설 때 주는 상품, 이게 해서 추첨권, 행운권, 이걸 뜻하는, 문 들었을 때 행운권 갖다 나눠주잖아요. 그걸 갖다 하면 추천한 다음에 그 사람을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운권은, 행운의 상품은 오로지 뭘 위해서?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12살 이하만 door prize를 갖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매 시간마다 열리는 door prize에는 뭐가 있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2살 이하의 아이들한테 free, 무료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무료로 하는 것이 바로 door prize고 또 하나는 $10짜리 입장권을 갖다가 또 제공을 하는데 $10짜리 입장권은 12살짜리한테 제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예요? 12살 이하한테만 door prize는 오로지 그 아이들한테만 있다라고 했으니까는 틀리잖아요. 그죠? 2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제목 얘기하면서 주제 제목 요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부터 답이 보일 때까지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자, 그 이유. 어떤 이유냐 하면은 자, 인공 청색광 어디에 있어서 디바이스 장치들에 있어서 인공 청색광이 그렇게 해롭다. 언제? 밤에 해로운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대태야이다. 그것이 흉내내기 때문이다. 태양의 자연적인 청색광을 갖다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청색광은 혼란시킵니다. 육체에 자, circadian 요건 몰라도 되는 단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신체 주기에 이런 뜻입니다. 일정 주기에. 그러니까는 그 신체 리듬 같은 거 있잖아요. 신체 리듬에 그 시계를 갖다가
혼란시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인간 육체의 어떤 시계, 인간 시계 있잖아요. 육체로 느껴지는 그 시계를 갖다 혼란시키기 때문에 청색광이 뭐예요? 해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더 많은 태양빛 노출을 갖다가 한 아이가 얻으면 얻을수록 더 비교급이죠. 얻으면 얻을수록 낮 시간에 더 better, 더 잘 그들이 뇌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벽을 어디에 대항해서 그 해로움에 대항해서 인공 청색광에 대항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방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청색광이 해롭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읽었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더라고 했습니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청색광은 태양광을 흉내내기 때문에 해로운데 더 많은 햇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청색광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주제잖아요. 요지이고, 그죠? 자, 그것에 해당하는 걸 보세요. 태양빛의 도움, 어디에 있어서? 싸우는 데 있어서, 인공 청색광 효과와 싸우는 데 있어서 태양빛의 도움.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은 햇빛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 인공 청색광에 대해서 대비를 갖다 할 수 있다. 바로 1번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딱 두 문장 읽고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고 중간 부분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읽다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고서 빨리 읽어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보기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헷갈리기 쉽지만 우리는 답이 되는 부분만 읽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갖다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요 문제만 그러겠지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문제만 그러면 제가 그 10분 단축 만들지도 않았어요. 기출문제들을 갖다가 최근 5년간에 걸쳐가지고 다 검토해 본 결과,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수능은 20년 넘게 제가 이 방법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적중을 시킨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글의 순서. 자, 글의 순서 정하기는요, 답이 A로 시작되는 것은 답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능 그 20년이 넘는 동안에서 수능에서도 순서 정하기에서 A가 답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수능에서. 20년이 넘도록. 공무원도 최근 5년간에 걸쳐서 A로 시작되는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자, 그런데 출제자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딱 주어진 문장 읽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거 내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보통 A로 바로 읽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은 B 아니면 C로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A가 답일 수 있을 때 또 제가 대비를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어진 문장부터 읽고 B, C에서 순서를 먼저 구한 다음에 B, C 둘 다 아닌 것 같아. 그때 A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P, C에서 순서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에서 순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주어진 문장 보면 뭐예요? 보편적으로 유아들은 집어든다. 자, 어떤 유아들이냐면 물건을 갖다가 집어든다. 뭐로부터? 땅으로부터 물건을 집어드는 것은 뭘 의미한다? 문제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애들이 물건 집어넣으면 아유 안 돼 지지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질 걸 B나 C에서 이제 이어지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나 3살 난 지브니찬, 이스라엘의 지브니찬이 brush away, brush는 뭐예요? 솔질하다 정도로 유추가 되죠? away는 멀리. 그래서 멀리 털어내는 거예요. 모래를 갖다가 털어냈을 때 어디 위에 있는, 자, 바위처럼 보이는 것 위에 있는 모래를 털어냈을 때 그녀는 드러냈습니다. 거의 4,000년 된 이집트의 유물을 갖다가 드러내게 됐습니다. 무엇으로 연결이 잘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보통 물건 집어드는 것은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물을 발견했다 이 아이는. 그죠? 예. 그러니까 주어진 다음에 B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 다음에 B, C 중에 골라야 되니까 C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지브는 뭐예요? 수여받았대요. 어떤 인증서를 뭐에 대한 good citizenship, 훌륭한 시민상, 훌륭한 시민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이건 언제? B, C를 갖다가 시간 순서상으로 봤을 때 발견한 다음에 나중에 뭔가 상을 받았겠죠? 그러니까는, B, C 중에서는 B가 우선일 거고, 주어진 문장에 B가 가장 잘 어울리죠, 바로.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다음엔 당연히 B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C와 A 중에 골라야지 되겠죠? C는, 어떤 증명서를 수여받았으니까는, 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A의 첫 번째 문장만 대충 보세요. 자, 그 가족은 보고했습니다. 그 발견을 어디에? 이스라엘, 자, 고고학 당국에다가, 고고학 당국에다가 보고를 했대요. 그 발견이란 건 어떤 발견이에요? 이 발견이겠죠. 그죠? 그래서 신고를 했으니까 나중에 상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전체 다 대충 읽지 않아도 순서가 어때요? 명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많은데 이거 다 읽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딱 봐가지고, 이거 다음에 B가 확실하고, B 다음에는 순서상 봤을 때 가족이 보고를 했을 때고, 그 다음에 상을 수여받을 거.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B, A, C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해가지고 동의어 같은 거 이렇게 반복되는 거 찾고 그럴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제가 10분 단축을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체크해 둔 거 검토를 하는 그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번에 요 16번도 A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7번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장 넣기. 자, 문장 넣기는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은, 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읽으라고 했습니까? 2번 이후부터 읽으라고 했어요. 2번 이후.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분 단축해서 설명하니까는 시간이 없어. 그 원리를 갖다 다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자, 2번 이후부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 앞에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보도록 하죠. 자, 그러나 무엇에 따르면? 자, 이 사람들에 따르면 어디에 있는? 이 대학에 있는. 자, 그래서 어떤 교수 이름이나 대학 이름은 빨리빨리 그냥 넘기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 사람들에 따르면 자, 이것은 결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다. 뭐하는? 당신의 체온을 갖다가 육체 온도를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서 however 접속사, 그 다음에 지시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예, 순서 정하기, 문장 넣기, 그죠? 흐름과 관계 없는 것, 요 세 가지 유형에서는 접속사, 지시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주어진 문장을 읽은 다음에 간단하게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앞문장 그리고 요 뒷문장에 나올 내용은 무엇일까? 이 중에서 항상 가장 쉬운 것은 뒷문장엔 어떤 내용일까? 뒷문장은요, 주어진 문장과 문장에 대한 내용,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반복되거나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또는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그러나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앞의 내용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however가 나왔기 때문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아닙니다라고 했으니까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나오겠죠.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틀린 방법이 나오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고서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번 다음부터 읽으라고 했죠. 자, 확실히 모든 그러한 산들바람, 당신의 얼굴 위에 있는 산들바람은 자극할 것입니다. 무엇을? 차가운 그 리셉터 하니까 receive가 뭐야? 받다. 그러면 reception은 갖다가 또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receptor니까 받는 것. 우리 몸에 있는 받는 것, 수용체 정도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감 수용체를 자극한다. 거기에서. 자, 그리고 그것은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한테 매우 강력한 안락감을 갖다가 제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추출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열을 뭘로부터? 당신의 육체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다. 이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신의 육체로부터 열을 갖다가 추출하지는 또 못할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대신에 더 좋은, 열을 식히는 그러한 전략은 바로 뭐냐면 당신의 손을 담그는 것이다. 차가운 물에 15에서 20분 동안 담그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서, 지워버렸네. 앞에는 어떤 열을 식히는 잘못된 방법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뒷부분엔 뭐예요? 그것은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다. 열을 식히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봤더니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다. 물론, 어떤 그 수용체에다 만족감은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몸으로부터, 육체로부터는 얼굴에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이따가 할 얘기죠. 자, 당신의 육체로부터 열을 갖다가 추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손을 갖다가 한번 담가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는 이것은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방법 대신에 손을 갖다 한번 담궈 보세요라고 했으니까는 답은 2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앞을 읽으라고 그랬죠? 3, 4번 읽지 말고. 자, 그러면 앞문장 한번 봐가지고 요 내용이 2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당신이 열을 갖다가 느끼고 있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채나 뭐 선풍기죠? 선풍기를 갖다가 제공한다면은, 자, 뭐 하기 쉽다? 당신이 한번 트라이 해보고 당신의 얼굴을 처음에 식히기 쉽다라고 했어요. 얼굴을 갖다가 선풍기에 대기 쉽다. 그러나 이 사람에 따르면 이것은 결코 빠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풍기로 얼굴 식히는 건 아니야. 물론 모든 그 산들바람 당신 얼굴에 된다 그랬잖아요. 얼굴에 산들바람이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가지고 그것이 당신한테 만족감을 주지만 그것은 육체로부터 열을 뺏지는 못한다. 바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니고 손에 한번 물을 담궈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에 확신이 갖다 들지 않으면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돼요. 손을 넣었을 때는 더 좋아. 계속 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당연히 2번이 들어가야지 되겠죠. 왜? 요 앞문장에는 당연히 손 넣는 거 말고 잘못된 방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바로 선풍기를 얼굴에 대는 게 잘못된 방식이니까. 이해됐어요? 제가 좀, 해석하면서 막 복잡하게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면서, 바로 느낌이 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고르기 유형은요, 주제와 관련 없는 걸 골라내라는 게 10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고르기 위해서는 앞문장 읽고 마지막 부터 거꾸로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대부분 주제가 보입니다. 그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자, 영국에 있는 과학자들은 재배했습니다. 특별한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뭘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비타민 D를 가지고 있는 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고 다른 다른 작물들에 있어서도 역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 비타민 D를 포함하고 있는, 추가적인 비타민 D를 포함하고 있는 토마토 재배에 성공했고, 다른 거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주제잖아요. 그죠? 요지를 생각해도 돼요. 그것과 관련 없는 얘기를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3번, 4번, 2번 순서, 그 다음에 안 되면 1번까지 가라고 했죠.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각각의 토마토는 뭐 하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약
비타민 D를 뭐만큼? 자, 2개의 중간 크기 달걀만큼이나 많은 비타민 D를 갖게 되었습니다. 토마토 재배했는데 비타민 D를 갖는 토마토를 재배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은 답이 확실히 아니겠네? 자, 4번. 더욱이 토마토는 보편적으로 먹여집니다. 어떻게? 날 것으로 먹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샐러드 상에서. 자, 그리고 제공됩니다. 요리된 야채로서 제공되기도 합니다. 자,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비타민 D를 갖고 있는 특별한 토마토를 재배했다의 관계, 그 내용과 전혀 관련 없죠. 비타민 D 내용이 아니잖아요. 날 것으로도 먹고 요리돼서도 먹고 토마토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4번이네. 그죠? 그 다음에 2번, 1번 읽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게 또 답이 될 수도 더 관계없는 게 나오지도 않을까? 근데 보통은 전체 주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처음 문장, 마지막 문장, 3번까지는 다 토마토 D, 비타민 D를 포함한 것과 관련된 얘기지만은 4번은 아니잖아요. 비타민 D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4번이라고 골라놓고서 정의심스러우면은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나머지 2번까지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1번이 답인 경우는 기출 역사상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넣기 19번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어요.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기도 쉬운 그러한 문제였거든요. 자, 빈칸은 어떻게 풀려고 했어요? 빈칸 앞문장부터 읽고 빈칸, 그 다음에 빈칸 뒷문장, 그 다음으로 그렇게 또 풀리지 않으면 주제와 관련돼서 빈칸이 나오니까 주제와 관련된 부분, 즉 앞문장 마지막부터 거꾸로 그걸로도 안 된다 하면은 거꾸로 쭉 읽어나가면서 답을 찾으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빈칸을 포함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가 그 앞문장부터 가야지 되겠죠. 자, 이것은 자, 이 사람들이 자, 일컬었던 것입니다. 자, 뭐라고? 지식 환상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록 개인적으로 우리는 각각이 매우 거의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지식 환상이란 얘기잖아요.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식을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냐면은 우리가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 자, 뭐로부터 온 지식 또는 어디서부터 얻어진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그 지식을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인 것 마냥, 우리 것인 마냥, 우리 것인 것처럼 지식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딱 보면서 저도 그 10분 단축으로 처음에 받자마자 읽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인 마냥, 지금 우리 것이 아닌 지식을 우리 것인 마냥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지식 환상에 빠진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닌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직접 해서 얻은 경험, 이거 우리 거예요? 직접 해서 얻은 경험이니까는, 글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게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을 우리 것인 마냥, 여기기 때문입니다. 2번 가능성이 농후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얻어진, 뭐 동안에? 교육 동안에 얻어진, 교육 동안에 얻어진 지식은 그냥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우리 것인 양. 이건 우리 게 아니다라는 게 돼야 말이 되는데 조금 이상하고 그다음에 얻어진 뭘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경험이잖아요. 같은 보기가 2개 있으니까는 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답일 확률이 좀 벗어나는데 그래서 빨리 풀려면은 2번 찍고 나가지고 검토는 빨리 나머지 부분 읽으면서 답이 보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해야 됐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요걸 갖다가 힌트로 해가지고 답을 갖다가 빨리 못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앞문장, 그 다음에 빈칸, 뒷문장은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어디 주제와 관련된 첫 문장 뭐라 그랬죠? 자, 헌터 게더, 수렵 채집인이란 얘기죠.
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인들은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녀 자신의 옷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을 피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냥하는지, 토끼를, 그리고 어떻게 사자를 갖다가 피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과 연관시킨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석기 시대 때는 그랬는데, 현대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과 관련을 시키기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아는데 이거는 우리 지식, 이건 그냥 생각해도 우리 지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피우는지 알고 뭐 이런 건데 잘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답을 갖다 못 내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음부터 거꾸로 쭉 답이 보일 때까지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앞문장 보세요. 그들은 그런 다음에, 요청받았습니다. 묘사하도록. 자, 어느 만큼 가능한 한 상세하게 묘사하도록 모든 단계를 포함되어져 있는 어디에 있어서 지퍼의 작동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는데 몰랐단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갖다 든 겁니다. 우리가 지퍼의 작동 원리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모르지만은 다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자, 여기서 보면은 직접 한번 해보는 것, trial, error, 시행착오,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다른 사람만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읽어도. 그러면 앞으로 더 가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지퍼를 갖다가 이해한다고 매우 잘. 근데 결국 그들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항상 자기가 사용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앞문장까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실험 속에서 사람들은 요청받았습니다. 평가하라고 얼마나 잘 그들이 이해했는지, 보편적인 지퍼에 대한 작동을 갖다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묘사하라고. 지금 이 하나의 예시를 갖다 길게 쭉 쓴 것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앞문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의존합니다. 전문 지식, 다른 사람의 전문 지식에 의존합니다. 뭐에 대해서? 거의 모든 우리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답이 나왔네요. 그죠? 다른 사람의 전문 지식을 갖다 마치 우리 것인 양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착각 속에 빠진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요것은 사실, 지퍼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퍼 원리를 모르는 것.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확실한 단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직접 해보는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이 아니죠, 그거는. 경험으로부터 해봤지만 그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치를 갖다가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린 알고 있다. 또는 우리 경험으로부터 얻은 어떤 환상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면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게 또 핵심이죠. 요게 핵심이죠. 마치 우리 것인 양. 그럼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리 것인 양 해가지고 우리 것이 아닌 것 in the minds of others와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9번은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좀 깨림직했을 거예요. 저도 좀 깨림직했지만은 답은 2번이겠다라고 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봐야지 되는 그러한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쭉 읽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추측으로서 답을 갖다 구하면은 안 돼요. 답은 항상 어디 있어요? 지문 내에 있어요. 지문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지퍼 올리는 거 경험 아니에요? 이건 조금 확장된 여러분들이 생각이죠. 추측이잖아요. 확장돼서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죠. 자, 빈칸 포함한 앞문장부터 읽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의 지능을 사용합니다. 자, not to solve practical problems.
실질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실용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not A not A but B 구문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outwit 하기 위해서. 서로를 갖다가 outwit 하기 위해서 우리 지능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outwit 하면은 요것은 경선식 수능형 단어 보충 어휘에도 나오지 않은 비적중 어휘에 속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책에서 접두어 out은, 저도 접두어건 중요한 거 다 하거든요. out은 better than, more than의 뜻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단어를 배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접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with, 지혜로서 better than, 앞선다 이런 얘기잖아. 앞서기 위해서 지능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가 not A but B 구문에서는 but 이하가 더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but 이하가 주제와 관련이 깊을 수가 있다.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ut also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제가 독해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능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리고 사기를 갖다가 탐지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교묘히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능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사용되어지는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so가 나왔어요. 아, 지능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속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교묘히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기치는지 그걸 갖다 간파하고 이런 데 사용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라고 앞의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빈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문장, 뒷문장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요 두 문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 첫 번째 문장까지 봐야지 되겠죠. 주제와 관련된. 자, 하나의 가젤. 아프리카 사바나에 있는 가젤은 노력합니다. 먹히지 않으려고 치타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 but also B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예. 노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outrun. 여기에서도 outrun은 우리가 책에서 배웠어요. 뛰어 앞지르다라고. 왜? out이 better than, more than의 뜻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뛰어 앞지르려고 다른 가젤들을 언제? 치타가 공격할 때. 자, 우리가 생각할 땐 치타가 공격하면은 치타한테 안 먹히려고 막 달아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달아나는 와중에 다른 가젤들보다 더 동료를 더 앞지르려고 한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데이 바삐 구문에서도 다른 사람을 지식에서 앞서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또 반복이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뭐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거잖아요. 앞서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영리하고 그리고 교활한가, 당신이 교활한가 이게 아니라 뭐다? 얼마나 훨씬 더 영리하고 더 교활한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그죠? 자,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뛰어 앞지를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갖다 앞설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클레버하고 크래프티어한 것이 더 중요하다. 답은 1번이잖아요. 바로 나오죠. 이해됐어요? 네. 자, 2번은 뭐예요? 개인들은 행동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뭐에 따라서 그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서 뭐보다 그들 자신의 개인 이익보다는 이 얘기는 절대 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사회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냐면 멤버들이 협동하는 사회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 어떤 해결책이에요? 그들 스스로에게 이익을 줄 해결책이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내는 것, 최선의 해결책을, 자, 어디에? 실질적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갖다가 생각해내는 것, 어디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 자, 빈칸 넣기.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문법은요, 문법 문제는 예전에는 아주 구석진 세부 사항들까지 다 암기하는 그러한 문법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수능형으로 바뀌었어요.
수능형 어법 문제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 하는가, 문장 구조를 갖다 잘 분석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둔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문법 문제들은 다 버려야 돼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독해를 잘 하다 보면은 문법 문제는 스스로 풀릴 수가 있고, 그래서 경선식 수능 영문법이 있거든요. 예, 여기 내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수능을 목적으로 한 거지만 공무원에도 100% 다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선식 수능 영문법은 내신 대비까지 하기 위해서 좀 더 광범위한 문법을 갖다 냈고, 이 목적은 바로 뭐예요? 독해를 하기 위한 문법이 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법을 들었던 학생들은 크게 뭐 어휘나 독해력까지 겸비한 학생들이라면은 크게 문제 없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아무튼 간에 빈칸 넣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전 조사는 나타냅니다. 무엇을? 데트이하를. 자, 그러면 데트이하부터 이제 주어 동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some, 몇몇은 이게 주어일 거예요. 모든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객들의 돈의 몇몇은, 약간은 이게 주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들어갈까 봤더니, 자, 여기에서 뭐예요? 콤마 이건 뭐예요? 삽입이잖아요. 그럼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객들 돈의 몇몇은 하고서 또 콤마가 들어갔어요. 콤마. 가만히 봤더니 몇몇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길을 발견했대요. 돈들이 그것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요 콤마에는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600만 달러처럼 믿어지는 돈이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건 삽입됐다는 걸 알고 고객들 돈의 몇몇은 믿어진다. 믿어진다. be believed가 해서 비동사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비동사가 없는 이유는 뭐게요? 여긴 동사가 아니라 콤마 들어간 삽입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삽입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사구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0만 달러로 여겨진다라는 뜻이니까는 600만 달러로 여겨진다. 앞에 being이 생략된 3번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수동으로 쓰여야 되니까. 수동해야 되니까. 돈이 600만 달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닌데 돈이 그건 600만 달러 거야 라고 돈이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은 600만 달러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돈은 그것의 길을 갖다가 발견해 왔습니다. 어디로? 자, 비상장된 회사로, 그리고 부동산 구입 쪽으로의 그 길을 발견해 왔습니다. 선생님, 돈이 어떻게 발견해요? 똑같이 생각한. 이건 사실은 의인화죠. 의인화. 알겠죠? 예. 그래서 돈이 그것의 길을 발견했다.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걸 갖다가 의인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돈은 600만 달러라고 생각되어지는, 여기선 의인화, 선생님 이것도 의인화하면 되잖아요. 돈이 의인화한다 할지라도 600만 달러라고 믿는, 돈이 믿는 거는 의인화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문제 어법상 역시 어법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tend 다음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 tend to 부정사는 다 알죠. tend 다음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to 부정사가 잘 온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보통 부사나 부사구, 전치사구 여기에 밑줄이 거의 있으면 답일 확률에서 좀 많이 멀어져요. 이게 답일 경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부사에 밑줄이 거어서 답인 경우는 뒤에 형용사 보호가 와야지 되는데 부사가 온 경우 요 정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답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간에 작동했습니다. 자, 앞에 주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반항했습니다. 반항했고 작동했습니다. 법 바깥에서 작동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문법적으로 전치사구가 동사 수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that 이하 다음에 자, there were on established process. 자, 비동사, 특히 비동사에 밑줄이 거져 있으면은 수의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동사에 밑줄이 거져 있으면 태수의 시계를 보라 그랬습니다. 태수 시계. 태수 시제. 근데 비동사인 경우는 보통은 수를 갖다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there is에 대한 수 문제는 뭐다? 뒤에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경선시험 문법 스포트에서 분명히 가르쳐준 문법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확립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on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단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was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여기에서 애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확실한 게 나오면 그걸 갖다가 골라야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자, 전체적인 해석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법 문제는 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할 경우만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미콜론 한 다음에 그들은 만들어졌다. 뭘로? 범법자들로 만들어짐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예. 여기에서는 이게 태가 맞는지, 동사니까는,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수동태가 맞는지를 갖다 판결하라는 그러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들이 범법자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앞문장까지 봐야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석이 필요할 때만 보라 그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자,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범법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범법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사람들에 의하여 수동태에서 by people 것은 생략 가능하잖아요. 이걸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사람들은 만들었다, made, 이걸 갖다 목적으로 them, 뭘로? 범법자로. 몇 형식? 5형식으로서 완벽한 문장인데 그게 수동태로 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용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범법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올리브 나무는 자, such a driving force, 그러한 원동력이었다. 어디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원동력이었다. 어디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원동력이어서 such that 구문이잖아요. such that 구문.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은 믿어졌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서? to have pp 형태가 나왔네요. 완료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완료 부정사. 자, 완료 부정사는 뭐예요? 본 동사보다 한 시제 앞섬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그것이 믿어진 것은 과거 시점이에요. 그 이전에 신들의 선물이었다. 그 이전에 신들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그 나중에 사람들이 믿은 거니까 시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가 나온 것이니까는 맞는 것이죠. 그죠? 자, 신들의 선물로서 믿어졌는데, 즉, 에티나로부터 왔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동격의 삽입이죠. 그죠? 자, 지혜의 여신인 에스너로부터 왔는데, 또 누구냐 하면은, 자, 그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것의 이름을 갖다가 취했습니다. 목적어 여기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whom이 틀렸어요. 그러면 whom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자, 에시나로부터 사람들이 그것의 이름을 갖다가 붙였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니까 from whom이 되겠죠. from whom.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여러분들이 못했다 할지라도, 관계대명사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뒤에 빈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 아테네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그것의 이름을 갖다가 지었다 또는 취했다. 완벽한 문장이 왔잖아요. 비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가. 그죠? 네.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단축, 19번 그 빈칸 문제에서는 거의 다 읽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서는 100% 10분 단축이 적용됐다라는 게 제 해설 강의를 들으니까 어때요?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35% 내외는 읽지 않고도 정확히 풀렸다. 사실, 10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어휘 문제하고 문법 문제까지 다 포함했을 때 35% 내외를 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 봤을 때 어떤 것은 50%만 읽고 어떤 거는 30%, 어떤 건 10% 해서 그런 것만 따졌을 때 거의 반 이상 읽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4번 문제도 약 35%만 읽고 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42% 읽고 풀렸고 다
조사는 아직 못했어요. 자, 제목 내용 일치는 이만큼 읽지 않고 풀었고, 그 다음에 그리 목적 어휘도 이만큼 읽지 않고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 목적 요만큼만 읽고 답이 나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내용 일치 한 문장만 읽고 답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이만큼 읽지 않고 풀 수 있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주제 찾기는 요 문장, 요 문장 두 문장만 읽고 이만큼은 읽지 않고 문제를 답을 얻을 수가 있어 정확히. 그죠? 35%만 읽고 답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순서 정하기에서는요. A가 첫 번째로 답이 되지 않으니까 B와 C부터 확인하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시간 절약을 갖다 주는지 알아요? A, B, C 세 개로서 고민을 하는 거, 주어진 문장들. 이거랑 두 개부터 구하면 두 개부터 순서를 구하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에서도 시간적인 단축을 갖다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장 넣기에서도 요거 주어진 문장은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주어진 문장 요거 노란색 표시해야 돼. 요것과 요 부분만 읽고도 답이 보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도 요만큼은 읽지 않고도 답이 바로 보였잖아요. 4번 바로 답이 보였죠. 주제와 관련 없이. 자, 그리고 19번이 거의 다 읽어야 풀리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은 세 문장 읽고서 답이 나지 이만큼 읽을 필요가 없었던, 그리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었다면은 정말 저렇게 하니까는 풀리네? 저것만 그러겠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분 단축 강의를 통해 가지고 최근 5년간의 3년간의 기출 문제와 기출 예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1차, 2차 다 해설을 갖다 해줘. 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해줘요. 100% 거의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국가직에서도 100% 다 적용됐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요 19번을 제외하고서는 또 다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읽고서 꼼꼼하게 읽고서 풀 시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빨리 풀면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이 요령을 갖다가 반드시 익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년에 다시 볼 학생들은 어휘 대비 반드시 하시고, 경선식에 공무원 영단어 추스피드 암기 비법 조금 있다가 7월 달에 출시된다고 했잖아요. 단어는 그것만 해도 100% 안심해도 되니까 그것만 하도록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